이제 2교시 다시 이제 또 시작을 해봅시다. 이제 1교시 때 우리 동영상 강좌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그 수업 자료에 보시면 그 페이지 2쪽이죠. 페이지 2쪽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제 까먹지 말고 한 번 더 꼭 확인을 해보시고, 반드시 이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아주 짧게 공부한 거지만 그 품사라의 위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문제에서 적용되는지를 이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수업 자료, 자료 올리는 거에 3쪽을 보시면 됩니다. 3쪽에 나와 있는 예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토익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 3쪽에, 첫 번째 예제 1번입니다. 예제 1번이, 자,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시니어 어카운턴트가 이제 어카운턴트라는 이 단어는 명사입니다. 여기 이제 명사라고 하는 거고, 이게 우리말 뜻이 회계사예요. 시니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형용사로 들어간 거겠죠. 이렇게 이제 꾸며주는 건데, 뭐 선임 회계사 정도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회계사인 미저 스웨덴보르그라는 사람이, 사람 이름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시면 돼요. 일단 문장의 주어는 이게 주어예요. 자, 문장의 주어입니다. 명사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로가 비워지고 all the documents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게 빈칸이 비워졌습니다. 모든 서류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일단 that were needed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문장이 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첫 번째 보기 A가 provided예요. 자, provided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보기 B에 provision이 나와 있고, 이게 토익 문제의 특징입니다. 단어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provide라는 단어하고 provision은 의미는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차이가 뭐냐면 품사가 달라집니다. to provide가 나와 있고, D분에 providing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뭘 하셔야 되냐면, 자, 이 네 가지 형태에서 제공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는데, 이거는 제공이라는 뜻의 명사고, 그 다음에 to provide 또 제공하다 또 들어갔어요. 또 providing도 제공하다예요. 그러면 이제 A, B, C, D 네 가지 형태가 다 우리말 의미는 제공하다라는 단어를 기본형으로 해가지고 모양새들을 약간씩 바꿔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답을 어떻게 골라셔야 되냐면, 이 문제가 보기 네 가지입니다. provided, provision, to provide, providing 이 네 가지 단어를 통해서 이 문제가 원하는 게 뭘 원하는 거냐면, 이 자리가 동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동사 아닌 게 들어갈 자리인지 요거를 묻는 거예요. 보기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동사인지 동사 아닌 건지를 묻겠구나 라고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교시 때 했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동사인 거 동사 아닌 거를 공부했으니까 그걸 이제 적용시켜 나가는 거야. 근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여기 MIS가 나왔네요. were 과거형 동사입니다. 이게 동사인 거야. were needed가 동사예요. 이게 동사야. 그러면 문장에서 동사는 한 번만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그러면 또 동사 아닌 게 들어가야겠네요. 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자,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요 가운데 요 that이라는 요 단어가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건데, 어릴 때는 관계 대명사라고 배웠지만 토익에서는 그렇게 가지 말고 그냥 접속사라고 생각하세요. 관계 대명사도 일종의 접속사입니다. 이게 접속사예요. 접속사가 하나 나왔으니까 동사는 몇 개가 돼야 되냐면 동사는 2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사가 한번 나왔고 나머지 동사를 찾으니까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회계사 명사죠. all the documents 모든 서류 이것도 명사란 말이에요. 명사고 명사밖에 없어.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반드시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접속사 하나 나왔으니까 동사가 2개가 성립돼야 되는구나. 근데 A, B, C, D 중에 동사 아닌 걸 뺍니다. 이게 ing 동사 아니라 그랬어. to 부정사 동사 아니라 그랬어. 이거는 전부 다 명사예요. 이거는 명사야. 다 뺐어요. 빼고 나면 남는 거 이거밖에 안 남았네요. 자, A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provide라는 단어는 조심하셔야 될 게 3단 변화가 이렇게 됩니다. provided 또 provided야.
이게 현재고, 그죠? 현재 시제의 동사고, 이거 동사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과거 시제의 동사예요. 과거 동사. 근데 이거는 이제 과거 분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동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형용사입니다. 과거 분사 PP라고 하는 거는 형용사를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형 동사하고 과거 분사인 PP인 형용사하고 모양새가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점입니다. 모양새가 똑같기 때문에, 이 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때, 이게 이제, 여기는 지금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B, C, D가 동사가 아니니까 남아있는 여기가 그냥 답인 거예요. 답인 건데 만약에 요건지가 애매모호해. 그럴 때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그럴 때 보는 방법이 뭐냐면 두 번째 있는 요 과거형 동사는 provided라는 요 형태를 쓰고 나서 뒤에 웬만하면 100%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명사가 나올 거예요. 뒤에 명사 나왔잖아요. old document. 모든 서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사형이 맞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요 단어입니다. PP형으로서는 과거 분사형으로서는 요 provided라는 단어는 뒤에 웬만하면 명사를 안 씁니다. 명사를 안 쓰고 주로 전치사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provided 다음에 전치사 with 같은 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게는 PP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적용시켜 나가야 될 요령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 합쳐서 번역을 다시 해보면 그 선임 회계사인 미즈 스웨덴보그라는 사람이 provided가 답이에요. A. 자, 제공했는데 모든 서류들을 제공한 거예요. 어떤 모든 서류들이냐면 that were needed for the special tax audit입니다. 요구되어지는, 여기 이제 요구되어지는 거죠. 뭐를 위해 요구되어지냐면 특별한 텍스 오디트이 뭐냐면 세금과 관련된 회계 감사예요. 세금 회계 감사를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모든 서류들을 이 선임 회계사가 다 제공을 해줬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자, 자료에 이제 그 3쪽입니다. 2번 문제를 보시면, 문장 맨 앞에 가로가 비어졌어요. 그러니까 가로 of the survey data indicates that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문장 맨 앞에 가로가 먼저 피어졌습니다. 대충 이제 감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of the survey data가 나왔어요. survey라고 하는 거는 여론조사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데이터고, 그죠? 여기 이제 합쳐가지고 여론조사 데이터라고 번역하시면 되는 건데, 여론조사 데이터. 자, 이렇게 합쳐서 번역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indicates라는 단어가 동사로 나왔어요. 이게 나타내다, 지시하답니다. 나타내다. 이게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that이 나온 거예요. that이 접속사니까 뒤에 이제 이렇게 묶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인데,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장 구조를 분석할 때 웬만하면 이제 전치사라고 하는 거는 항상 뒤에 무조건 전치사는 지원자 기능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전치사 오브는 뒤에 나와 있는 명사, the survey data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명사예요. 이렇게 묶어서 하는 역할이 형용사구나 아니면 부사구 역할을 할 거니까 어차피 꾸며주는 역할이에요. 꾸며주는 역할이니까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없다라고 생각해도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이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번역할 때는 중요한 거겠죠. 여론조사 데이터에 대한 땡땡은 나타내준다, 대리아를 나타내준다, 이렇게 되는 건데, 문법에서 봤을 때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없는 것처럼 빼버리세요. 자, 빼고 나니까 당연히, 여기 동사니까, 동사보다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 이게 주어 자리란 말이에요. 주어 자리는 항상 명사가 들어간다고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무조건 이 자리는 명사가 들어가는 게 답이에요. 자, 그래서 나와 있는 보기 중에서, analyze, analyzed, analytical, analysis가 나와 있는데, 자, 보기 A에 있는 analyze는 동사입니다. 이거는 동사입니다. 분석하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 D로 가보세요. 보기 D에 보시면 analysis라는 단어가 나와요. 스펠링 조심하셔야겠죠. 자, 이거는 이제 발음은 analyze고, 이거는 analysis라고 발음하는 건데, 여기 명사예요. 여기 분석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정답은 이게 되겠죠, 그죠? 이 자리는 명사가 들어갈 자리예요.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해주는 명사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이 여론조사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에요. 분석은 나타내주는데 대리아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자, 대리아를 다시 보시면 The new application software입니다. 새로운 응용 소프트웨어가 Windeed,
요구할 것이란 말이에요. 필요로 할 것이다. 뭘 필요로 할 것이냐면 considerable modification.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considerable이 상당히 많은이에요. 상당히 많은 modification 이제 수정이란 말이에요. 수정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라가 되는 게 이번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내려가 봅시다. 자, 3번은 뭘 보셔야 되냐면 자, 문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3번 문제는 자, 문장 맨 앞에 all of the 시작합니다. all of the 그래서 all of the 다음에 the candidates라는 이제 명사가 나왔는데 어차피 이제 조금 전에 위에서 하던 거하고 똑같은 식으로 가봅시다.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별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봐야 될 주어는 문장의 주어는 all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사 나와야 되는 거니까 were가 나왔어. 자, all were입니다. 그 다음에 fully qualified. 이게 이제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분석해야 될 건 이겁니다. 자, 이거는 어차피 가로로 묶었어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문장의 주어입니다. 명사입니다. 주어 역할을 해주는 명사. 자, 그 다음에 동사 나왔어요. 근데 하필은 비동사야. MIS하고 관련된 비동사잖아요. 그러면 뒤에는 형용사가 꼭 나와야 됩니다.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이게 형용사예요. qualified.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는 PP라고 공부한 거죠. PP는 형용사예요. 좀 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PP하고 ING는 형용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형용사구나. 그러면 이제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으면 가운데 끼어들 수 있는 거는 부사가 끼어들 수 있다 했으니까 이게 부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말 뜻이 뭐가 되냐면 지원자들의 여기 지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익에서는 후보자가 아니고 지원자들 중에서 그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were qualified예요. 자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격을 갖추고 있다. 어떻게 자격을 갖추고 있냐면 fully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자격을 갖추고 있다가 되는 게 이 문장의 구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but이야가 새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meet normal interview입니다. 자, 이게 이제 but 다음입니다. but 다음에 누구누구의 자,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면접이죠. 이게 명사예요. 이게 명사고 문장의 주어로 쓰인 거네요. 자, 면접은 was. 자, 비동사 나왔습니다. 자, 비동사 뒤에는 당연히 형용사가 나와야 돼요. 비동사가 나왔으면 이건 당연히 형용사가 와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뭐가 끼어들었냐면 요거 사이입니다. 비동사하고 형용사 사이에 부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부사 자리에 is special가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부사입니다. ly로 끝나는 단어는 웬만하면 부사란 말이에요. 특별히 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말 번역이 미즈 노먼즈 인업입니다. 이 미즈 노먼이라는 사람이 한 면접이 was especially 특별히 땡땡했다. 이게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형용사 impressive, impress, impression, impressive 중에서 이제 형용사를 고르는 거잖아요. 자, 1교시 때 얘기했습니다. 1교시 우리 끝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위치는 쉬워요. MIS라는 비동사 다음에 부사는 중간에 쓸데없이 끼어든 거고 요거 다음에 반드시 형용사가 나와야 돼까지는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외울 수 있는 건데 나와 있는 보기들입니다. 나와 있는 보기 A, B, C, D 중에서 어떤 단어가 형용사인지를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야 될 거는 단어의 품사를 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A번에 있는 impressive라는 단어를 보세요. 자, impressive라는 이 단어가 IVE로 끝났는데 이러면 웬만하면 형용사겠죠. 여기 인상적인입니다. 이게 형용사인 거고 그 다음에 B번에 있는 impress라는 단어입니다. impress는 동사입니다. 누구누구에게 강한 인상을 주다. 이게 동사예요. 이거는 형용사. 그 다음에 impression은 명사겠죠. 인상입니다. 그죠? 자, 이거는 이제 명사고 마지막에 이제 impressible입니다. impressive라는 단어가 형용사로 썼으면 여기다가 ly를 붙인 요 단어는 부사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단어는 형용사가 답이다라고 해서 답은 A가 답인 거예요. 이게 정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만이 문제에 대한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3번 문제고 다시 번역해 봅시다. All of the candidates were fully qualified 하면 지원자들 전부 다 완전히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미즈 노먼's interview입니다. 미즈 노먼의 면접이 was especially impressive. 특별히 아주 인상적이었다. 라고 할 때 was especially impressive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자, 4번은, 자, 요거는 이제 품사부터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4번 내용은 이제 공부하시기 전에, 자, 어떤 경우든 토익 문제는 다 품사 문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보기 A, B, C, D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이게 나와 있는 보기들의 품사가 뭔지를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4번 문제의 보기 A입니다. 자, 보기 A에 regarding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토익에서 많이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게 될 단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전치사입니다. regarding은 전치사고, 뭐뭐에 관하여라는 뜻이에요. 자, 중학교나 고등학교 영어 같으면, 물론 이제 뭐뭐에 관하여라고 할 때 쓰는 게 뭐 about 아니면 on 같은 걸 많이 쓰는데, 토익입니다. 토익에서는 regarding을 굉장히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외워두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번인데, 이거는 심지어잖아요. 이거 다 아시는 거잖아요. 자, 뜻은 다 알아. 이게 심지어인 걸 알겠는데, 이게 품사를 하도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하니까, 이게 부사라고 하는 걸 놓쳐버린 거예요. 자, 2번은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의 whether. 자, 이거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것도 뜻은 다 알잖아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이제 번역하는 거. 근데 이게 접속사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owing to입니다. 뭐뭐 덕 때문에. 자, 이거는 뭐뭐 때문에입니다. owing to, because of하고 같은 말이죠. 뭐뭐 때문에라는 뜻인데, 이게 전치사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regarding이 전치사야. 이번은 부사야. whether는 접속사고, owing to는 전치사고, 이걸 알아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뜻은 나중은 됩니다. 뜻은 조금 이따가 하시면 되는 거고, 먼저 이 품사부터 먼저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문장 내용을 보니까, for the investors입니다. 투자가들에게 있어서는 요거는 이제 컴마가 들어갔잖아요. 문장 맨 앞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컴마가 들어갔으니까 부사 덩어리입니다. 빼세요. 자, 빼고.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it is important부터 시작합니다. 중요하다로 시작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가로가 중요한 거겠죠. 이게 이제 가짜 주어란 말이에요. 가짜 주어일 거니까 당연히 이제 가로 이하부터가 중요합니다. 데보라 스미스 뉴 사이언스 픽션 필름. 자, 이게 주어가 필름이 주어예요. 누구의 SF 영화입니다. 새로 만든 SF 영화. 이게 필름이 영화란 말이에요. 이게 주어로 쓰인 겁니다. 자, 영화는 will be enthusiastically. 자, will be가 나왔네요. 동사 나왔습니다. 조동사 들어가면 무조건 동사라고 했으니까 동사 나온 거예요. 자,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 와야 된단 말이에요. 요것 때문에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 형용사가 received입니다. PP도. 자, 이게 형용사입니다. PP형은 형용사를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received가 형용사 나왔으니까 가운데 끼어들 수 있는 거는 부사가 끼어들 수 있단 말이에요. enthusiastically가 부사로 들어간 겁니다.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장인 것 같아요. 주어 동사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문장에 원래 동사가 한 번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동사 한 번 나왔단 말이에요. 또 이게 동사가 또 나왔어. 거기다가 주어 동사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장에 동사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근데 나와 있는 A, B, C, D 보기 중에 접속사는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게 답인 거예요. 아주 쉽게 갈 수 있습니다. 품사만 알면 굉장히 쉬워진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해봅시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 데보라라는 사람이 새로 만든 SF 영화입니다. SF 영화가 아주 열정적으로 수용되는지 오한하십니다. 아닌지 그죠? 수용될지 안 될지 받아들여질지 안 될지 하는 것은 is important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게 4번 문제의 내용이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정도 잡아두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해봅시다.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4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수업 자료는 이제 4쪽인데, 자, 4쪽에 있는 그 5번 문제를 보세요. Building Safety Inspection Should Not Make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5번은 문장 맨 앞에 주어가 건물의 safety 안전입니다. 안전 inspection은 검사예요. 안전 검사.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이게 문장의 주어예요. 자, 이게 주어로 쓰인 거고, 자, 그 다음에
should not make가 동사입니다. 조동사 should가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와야 되는 거니까 make라는 동사 원형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로가 비워진 거예요. 가로가 비워지고, 그 다음 자리에, 보fu가 나오는데, 여기 접속사로 써있네요. 그죠? 자, 이게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입니다. 그래서 끊어줘야 돼요. 접속사 앞에서는 그냥 끊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should하고 동사 make가 나왔는데, 동사 뒤에는 웬만하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명사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 명사가 옵니다. 자, 그래서 명사가 들어가는 게 답일 거다라고 한 전제하에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근데 나와 있는 보기 A, B, C, D 중에서 명사처럼 보이는 게 A번이잖아요. assumption. 자, 이게 보통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TION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웬만하면 다 이게 명사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assumption이라는 이 단어가 TION으로 끝났으니까 가정이라는 의미의 명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명사입니다. 그래서 번역해보면, 건물 안전 검사는, 뭘 해서는 안 된다. 가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뭐 하기 전에. 보포가 뭐 하기 전이잖아요. 땡땡 하기, 주어가 동사 하기 전에 가정을 해서는 안 되는데, 자, 주어 동사 쪽으로 가보시면, 자, 뭐 하기 전이냐면, they thoroughly check all the points in the safety inspection checkout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thoroughly가 철저하게예요. 철저하게 점검하기 전에, 뭐를 점검하냐면, all the points입니다. 모든 포인트들을 어디에 있는 포인트냐면 in the safety inspection checkout이에요. 안전조사 체크아웃에서 모든 핵심적인 사항들을 철저하게 다 뭐 하는 거예요? 그 체크를 하기 전입니다. 하기 전에 건물 안전 검사는 절대 뭐가 돼서는 안 된다. 그 가정을 먼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미리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뭐 제대로 된 거다 안 된 거다를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5번 문제의 내용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여기 답은 이제 A가 나왔어요. 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보기 B에 있는 assume이라고 하는 거는 가정하다겠죠. 이건 동사입니다. 품사를 자꾸 외우세요. 이거는 동사. 자, 그 다음에 보기 C에 있는, assumptive는 쓰는 단어가 아니니까 몰라도 돼요. 자, 보기 D로 가면 assume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 과거형 동사일 수도 있겠죠. 이게 assume이 동사면 이거 과거형 동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똑같이 ed가 들어간 거지만 pp형이라고 치면 이게 만약에 pp라고 칩시다. 그러면 형용사가 되는 거죠. pp는 형용사니까 우리말 번역은 가정되어지겠죠. 이렇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잡아주느냐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자, 일단은 지금 뭐 문제를 다 풀지는 못해, 준비한 문제는 다 풀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일단 우리 5문제밖에 안 풀었습니다. 6번하고 7번은 그냥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시고, 8번도 있네요. 그죠? 8번까지 개인적으로 보시고 이제 조금 더 따라오시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요 1번부터 5번까지 푼 문제에서, 토익 시험에 나오는 정확한 문장들입니다. 시험에 실수가 많이 되는 문장들인데, 이 문장들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동영상 1강에서 여러분들이 다루었던 명사, 형용사, 부사, 위치, 그 다음에 동사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는 명사 나오고 접수사 뒤에는 주어 동사 나와가지고 구나 절을 만들어주는 거, 요 딱 6가지 품사 내용이에요. 그거 가지고 충분히 문제들이 풀리고 문장이 분석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걸 잘 보세요. 어릴 때 여러분들이 배운 거 소위 주어, 목적어, 보어, 그다음에 뭐 2형식, 3형식, 4형식 이런 말들은 토익에서는 안 쓰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거 말고 품사로 가세요. 품사로 가서 품사 위주로 해서 공부하다 보면 아주 그 포인트를 빨리빨리 찍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 나가시면 충분히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2강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 세 번째 수업 시간에는 이제 우리 교재로 들어갈 거예요. 교재는, 1장입니다. 교재 1장에, 아직 물론 여러분들은 교재를 준비를 아직 안 하셨기 때문에 수업 자료를 올려놨는데, 1장에 나와 있는 그 동사 형태 중에서 시제와 관련된 거, 간단하게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뭐 다음 시간에 다시 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